안녕하세요. 영내 송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2월 26일자 삼성증권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방식은 이제 직접적으로 서학개미가 돼서 원을 달러로 바꿔서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증권사에 이제 상장이 된 해외 ETF를 통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 문제가 좀 다르다는 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미국 빅테크들, 네, 어제도 테슬라가 이제 크게 무너졌는데 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죠. 2년 이상 이제 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지칠만도 하죠. 기운적으로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 지수가 이제 4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잘하면 4일 연속 이제 하락에 대한 그 흐름을 이제 끊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테슬라가 이제 480달러까지 올랐다가 302달러까지 이제 180달러가 이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고요. 네, 현재 주가는 62평을 이제 이탈한 그런 상황이어서 항시 얘기를 하지만은 타점이 높은 곳에서 이제 62평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그 장기간에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2023년도부터 이제 그 파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62평의 이 지지를 못 받고 하락을 했던 구간들이 이제 좀 살포시 몇 군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지는 이제 200일 이평선에서 나왔어요. 예, 강한 그 주가의 상승 랠리 구간에서 200일 이평선이 이제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다. 예, 62평선은 언제든지 지금과 같이 이탈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네, 이렇게 상단이 이제 추세선을, 예, 조정이 나왔던 이제 상단 추세선들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세선이 닿지 않은 곳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 부분처럼 이제 상단 추세선에 닿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닿은 부분들도 있고요. 대략 이렇게 닿은 부분들이 이제 200일 이평선과 18%의 그런 이격차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18%의 이격을 보였다. 200일 이평선가요? 네, 그래서 200일 이평선과 이 추세선의 상단이 18% 정도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최소한도 주가 조정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은 이제 15% 정도에서도 조정이 시작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16% 정도 이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2025년도 들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그렇게 활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애매모호하죠. 2월 말일까지는 어쨌든 미국 증시가 이제 역사적으로 약한 그 흐름들을 이어갔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내일 우리 시장은 이제 장을 마치고 미국 시장 장을 마치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이 부분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블랙웰의 발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래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충분한지, 뭐 다소 그 매출액 성장이 이전보다 좀 꺾일 것으로 이렇게 그 지표들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런지,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면서 이제 내일 증시 흐름을 좌우하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는, 오늘은 미국 증시가 이제 오후에 강해서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약간 되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4일간의 하락을 이제 끊어낼 가능성은 있는데 좀 애매모호하죠. 지금 미국 나스닥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상황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3배짜리를 선택해서 변동성을 키운다 하는 것은 그 조금 힘들죠. 빅스 지수가 지금 19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을 넘으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지점에 있다. 그리고 3월 1일 날 들어서면 이제 바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뭐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뭐 지속해서 이런 관세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만에 하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그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뭐 에너지 가격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그 영향을 강하게 미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나스닥 지수의 베팅을 걸기가 대단히 그 어려운 구간이에요. 물론 약간 조정을 주기는 좋습니다만은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수월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타점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 예, 그렇죠? 전체적인 기온으로 보면 대단히 높은 곳에 지금 이 주가가 위치해 있다. 대략 이쪽이 향후 포워드 PER 12개월 향후 포워드 PER이 27배 정도 되는 지점이거든요. 낮지 않습니다. 오늘도 0.56% 조정을 줘서 이제 좀 싸지긴 했어요. 그런데 회복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굉장히 그 혁신 기업들이 많고 그 빅테크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장악하고 있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광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0.56% 하락을 해서 115원 하락한 2310원이 됐어요. 뭐 살포시 조금씩 진입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여유로운 현금을 두고서 이제 약간씩 미국 시장으로 자금을 뭐 몇 주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종적으로 한 200일 이평선 정도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네,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면 한 19,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뭐 좀 안심하고 베팅을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뭐 세상이 어떻게 붕괴가 돼서 뭐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최고로 안전한 그 지지대는 현재 19,000원 선 200일 이평선 부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4일간의 하락을 끊어낼 수 있느냐 여기가 관건이고요. 또 내일 새벽 6시 미국 시장을 마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빅테크 중에 제일 마지막 아니겠어요? 이게 또 반도체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대단히 크기 때문에 뭐 우리 선물도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 관련된 거니까요.
최근 이제 소비 지표가 부진하면서 이런 고용 지표에도 이제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금요일 이제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뭐 2월 달엔 이제 그런 정도로 시장이 마감이 되고, 과연 3월 1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지, 만약 하게 된다면 이것이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아마 작지 않은 타격은 주긴 줄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캐나다산 그 원유 수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10%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조치가 지금 일어날지는 뭐 워낙 그 주장이 강하신 분이라 지금 뭐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정책적 불확실성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공격적으로 베팅하기에는 다소 위험스럽지 않나.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62평을 이탈하고 있다. 일단은 높은 지점에서 이렇게 60평을 이탈하면서 수급이 깨질 때는 일단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막바지에 제가 방송 녹음을 이제 한 3개 정도를 하는 바람에 목이 좀 죄송합니다. 그냥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